엄청난 눈을 보실 수가 있어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다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가이드분이 사진을 너무 예쁘게 찍어주고 준성이랑 같이 다시 여름 삿포로도 보고 와보자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준성이랑 같이 삿포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진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BA 팁을 좀 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간단한 여행기 이런 거랑 팁까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삿포로가 생각보다 햇볕도 강하고 날씨도 되게 건조하고 이래가지고 피부도 엄청 푸석푸석해지고 거칠거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킨푸드의 당근 패드를 이용해서 피부를 진정시키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제가 예전에 추천하고 나서 저번 추천 영상에서부터 진짜 꾸준히 계속 쓰고 있고 진짜 스킨푸드에서 너무 감사하게 선물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집에 그냥 당근 패드 파티거든요 사실. 근데 새 제품을 뜯어도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짜 찐으로 너무 잘 쓰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사실 어제도 써가지고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진짜 많은 분들이 구매해주고 구매 후기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시면 피부가 진짜 진정이 필요한 피부가 돼버렸죠. 삿포로가 많이 건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킨푸드 하면은 당근 패드 하면은 솜이불 패드잖아요. 이게 반으로 갈라서 피부에 붙여도 쉽게 마르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보통 이 패드를 쓸 때는 씻고 나와서 머리를 말릴 때 주로 붙여 놓는데 제가 최근에 또 머리를 탈색을 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머리를 말리는데 진짜 한 세월이 걸리는데 이 푸석푸석한 머리가 마를 때까지 이 반으로 갈라놓은 당근 패드가 안 말라가지고 진짜 요새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센스 제형의 좀 무거운 패드들은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패드의 에센스가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위는 조금 마르고 밑에만 좀 축축해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보관하실 때는 거꾸로 뒤집어서 보관하면은 이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촉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패드와 짝꿍인 당근 마스크 시트도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짜자잔! 저는 자기 전이나 특별하게 케어하고 싶을 때 이 마스크팩을 사용하는데요. 이 당근 패드가 잘 맞으셨던 분들은 당근 마스크 시트도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이 당근 마스크 시트가 굉장히 뭐랄까 와플 모양으로 된 형태거든요. 제가 찢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와플 모양으로 돼 있어요. 짜자잔. 여기 면들이 와플처럼 촘촘히 돼 있어서 피부에 붙였을 때 진짜 안 떨어지고 딱 붙이면 촉촉함이 바로 전달되거든요. 오늘은 피부가 좀 건조하다, 피부를 좀 관리하고 싶다, 수분 충전이 필요하다 싶을 때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 제품이 궁금하시거나 추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3월 올리브영 세일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가까운 올리브영으로 달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팩에 에센스가 얼마나 많냐면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브렉 같아. 보이세요? 진짜 에센스 반통을 넣어놓은 것 같이 으아! 엄청 많습니다. 보이십니까? 어쨌든 삿포로 BA 투어 얘기에 넘어가기에 앞서서 당근 패드를 좀 붙이고 들어갈게요. 피부가 요새 너무 건조하고 거칠거칠해져가지고 안 되겠어요. 얘를 좀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반으로 갈라볼게요. 쭈아 반씩 붙여놓고 피부를 좀 진정시키면서 내 피부한테 수분감을 좀 주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기 기포가 잘 빠지게끔 여기 앞에 잡고 싹 밀어주세요. 이 기포가 생기면은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이 패드가 엄청 커서 한 장으로도 양쪽 볼을 완전히 감싸는 이 크기를 좀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피부가 진정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단은 삿포로 여행을 다녀왔죠. 이 삿포로라는 곳이 어디 있냐? 일본의 홋카이도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홋카이도 치토세 공항에 도착하면은 치토세 공항에서 삿포로역까지는 JR 급행열차를 타고요.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가면은 삿포로역으로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삿포로역은 생각보다 할 게 없고 그 아래쪽 한 정거장 더 가면은 스스키노역이라고 하는 곳에 맛집과 놀거리들이 밀집해 있거든요. 그래서 숙소는 삿포로역보다는 스스키노역이 잡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삿포로는 이 삿포로보다는 이 삿포로의 근교 도시 뭐 오타루라든지 아니면 BA 아니면 완전 위쪽까지 넘어가는 요런 곳을 투어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먼저 치토세 공항에 내려서 삿포로로 가는 이 급행열차를 타고 가면은 딱 출발하면은 이 엄청난 눈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엄청 거대하게 쌓인 눈들, 운이 좋으면 눈이 내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아름다운 풍경을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예쁜 눈들도요. 처음에 눈으로 보는 건 예쁜데 막상 삿포로역에 도착해서 내리면 이 눈을 직접 밟고 캐리어를 끌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눈들이 예쁘게 쌓인 곳들은 예뻐요. 근데 횡단보도라든지 이 인도에 있는 눈들은 생각보다 검고 질척질척하단 말이에요. 얘네를 밟고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 이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은 굉장히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후기들을 찾아봤는데 신발에 방수 스프레이를 뿌리고 가도 신발이 더러워진다는 얘기를 블로그에서도 많이 찾아봤고 우리 팬들도 저한테 많이 연락을 해줬어요. 별로 효과가 없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해줬는데 준성이가 방수 스프레이를 잘 산 건지 아니면은 한번 뿌리고 말리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진짜 신발이 아무 손상 없이 엄청 깨끗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저희는요, BA 투어를 3일차에 다녀왔거든요. 이 BA 투어라는 곳은 BA라는 곳을 가는데, 이 BA가 생각보다 찾아보면 할 게 많은데, 이 투어로 가는 거는 이 예쁜 풍경을 찾아가는 거여서 몸이 좀 힘들다. 이런 분들은 추천하지 않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아니면은 이 홋카이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다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이 투어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는데 렌터카로 가는 방법이 있고 개인 렌터카로 가는 방법이 있고 택시 투어 그리고 버스 투어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버스 투어는 45인과 15인으로 나뉘고요. 이 택시 투어는 개인이 따로 그 사이트를 찾아서 자기가 이제 예약을 해야 그 택시가 오는데 당일도 가능했다 그랬나? 뭐 아마 예약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렌터카 같은 경우는 저도 BA 투어를 하면서 그 기사님한테 들은 얘긴데요. 이 삿포로 이 홋카이도라는 곳이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려서 도로 통제도 많이 일어나고요. 이 차선도 안 보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고 해요. 눈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얼어서 얼음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숙련된 기사분들도 이 홋카이도에서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도 말이죠. 이 운전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홋카이도에는 눈이 좀 많이 내리면은 택시 하시는 분들이 BA 투어를 안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BA 투어를 흰그림자 투어라고 하는 이 투어사, 여행사 를 통해서 갔는데 저희는 15인인 버스 투어를 이용했습니다. 일단 흰 그림자 투어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가이드 분이 사진을 너무 예쁘게 찍어주고 옆에서 훈수를 두시거든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야 된다. 여기는 이렇게 찍는 게 잘 나온다 하는데 100이면 100 맞는 말만 하셔가지고 완전 인생샷을 건질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저희가 찍는 것보다 가이드 분이 찍어준 한두 장이 더 예쁘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일단 흰 그림자 투어는 사진을 잘 찍는 가이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5인 버스 투어보다 15인의 소수 정예인 15인 버스 투어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45인 버스 같은 경우는 뭐 나홀로 나무로 예를 들자면 거기서 이제 체류하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로 굉장히 짧아서 짧은 시간 내에 사진을 찍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라는 건 버스 투어는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서 15인 버스 투어가 그보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길어가지고 15인 버스 투어를 선택하게 됐고 막상 이제 버스 투어를 가보면 그 가이드분이 굉장히 친절하고 자기가 뭐라 그래야 되지? 퇴근을 늦게 해도 되니까 여기서 뭐 10분 더 있다 가겠다, 뭐 5분 더 있다 가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잘 조율해 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고 예쁜 사진을 오랫동안 찍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흰 그림자 투어를 제가 좀 빠진 이유가 있거든요. 뭐 다른 투어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 흰 그림자 투어를 갈 때는 홋카이도에 관련된 얘기들, BA 지역에 대한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고, 지역적인 특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로 차선이 왜 없을까요? 안 보일까요? 위에 있는 거 뭘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면서 여행 가는 내내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BA라는 곳이 삿포로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꽤나 긴 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갔다.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A 투어에서 끝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이 가이드분이 저희 단톡방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거기에 삿포로 맛집, 스스키노 맛집, 뭘 사면 좋은지, 어디서 사야 싼지, 술을 구매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알려주시고, 그 현지인만 알 수 있는 맛집을 너무 많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걸 참고해서 여행을 하니까 여행이 너무 쉽고 맛있는 데를 많이 갈 수 있었어요.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가이드분한테 추천받은 맛집 중에서 실제로 가봤던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추천할 만한 곳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그 스키야키 그 뭐지, 야끼니쿠를 파는 곳인데 야끼니쿠 츠마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가격대는 조금 높지만 맛있으니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홋카이도 삿포로 사람들은 밤에 파르페라고 하는 게 있대요. 술을 마시고 나서 이 파르페로 해장을 하는 게 있는데 밤늦게 뭐 새벽 3시까지 하는 파르페 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추천받은 곳이 여기인데, 뭐 일본어로 돼 있으면 플러스만 읽을 수 있는데 어떡하지? 여기도 맛있었습니다. 그림도 귀엽고 진짜 파르페를 제가 일본에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준성이도 물론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저희를 보면서 뭐 삿포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해가지고 이 삿포로 여행 BA 투어 팁을 좀 드렸고요. 곧 있으면 준성호 채널에 저희 삿포로 여행, BA 투어 여행, 홋카이도 여행을 담은 브이로그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도 이번 홋카이도 여행 너무 즐거워서 이 BA 투어를 다니면서 가이드분이 여기 지금 눈이 덮여있는 곳이 사실은 다 라벤더 맛이다 하면서 여름 삿포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그 얘기만 듣는데도 너무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미 삿포로에서 너무 행복한 기억이 많아가지고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어가지고 준성이랑 같이 다시 여름 삿포로도 꼭 와보자 라고 약속을 좀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진짜 기회가 되시면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은 연인이나 이렇게 누구랑 가도 행복한 여행이 될 것 같아서 진짜 꼭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어떤 낭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올려뒀던 패드는 마르기 전에 떼주시는 게 좋아요. 이 너무 마르면은 얼굴에 오히려 수분감을 뺏어가가지고 오히려 얼굴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만 붙여놓고 얼굴에서 떼주시고 이렇게 두들겨서 흡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진정이 좀 됐죠? 여러분들 짧았지만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